이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필요한가? 답은 필요하다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잘 쓰면 약인 것처럼 그렇다고 무작정 써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앉아서 강의만 들으시면 좀 지겨우실 건데, 남성 호르몬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비뇨기과 의사이기 때문에 외래 환자들을 보다가 남성 호르몬 이야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호르몬 하면 사정액이 호르몬인 줄 압니다. 그러면 실컷 설명했는데 사정액 그러면 되게 김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호르몬이라는 거는 정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한 번 더 여쭤볼 거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비타민이나 보약이나 이런 거 들고 계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럼 남성 호르몬 들고 보충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고. 그럼 혹시 대뽀라고 아십니까? 대뽀. 친구분들 중에 저기 비뇨기과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나서 좋다고 다른 분들 소개해주고 하던, 그게 소위 말하면 이 남성 호르몬 주사제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양대열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자들은 대개 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중반까지 폐경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이제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 영화 배우나 이런 여자 배우들 미국 가서 호르몬 치료받고 왔다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많이 젊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분들이 이 갱년기로 여성 호르몬 보충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들이 한 40, 50대쯤 되면 열 오르고 피곤하고 우울증 생기고 하던가요? 똑같죠. 그래서 호르몬 보충을 많이 하다가 요즘은 그게 이제 미국에서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자분들이 여성 호르몬 보충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반면에 남자들은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처럼 급격하게는 안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지는데, 요게 이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한번 올라가고, 신생아 때 한번 또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돼야 이제 남자애들이 꼬치도 커지고 털도 나고 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쑥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중년의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인간은 늙어가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호르몬치가 서서히 떨어지는데 개인 차이에 따라서 좀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이 심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낮고 증상이 심한 사람은 당연히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체로 보면 이 가을에 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도 보면 새벽에 오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박동성으로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분비가 되지 하루 종일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만 봐도 남성 호르몬이 잘 사용하면 굉장히 덕을 보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성원 선생님이 예방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남성 호르몬치가 피를 뽑아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낮다고 다 그러면 낮은 거냐?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이, 그 다음 육체적인 활동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한 번 뽑았다 해서 조금 낮았던 사람들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충을 할 필요는 없고, 이런 먼저 다른 위험 인자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먼저 한 번씩 개선을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은 생식기, 전립선, 피부, 털, 근육뼈, 지방 조직, 뇌, 여기다 다 작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남성 호르몬 중에 이런 게 전부 다 사춘기 이전에 어릴 때로 돌아가느냐?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이제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표가 복잡하지만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에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고전적인 적응증은 성선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애초에 고환 기능이 떨어져 있던 사람, 그 다음 그로 인해 가지고 사춘기가 됐는데도 남자애들이 2차 성징이 안 나타난다든지 애가 발육이 잘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남성 호르몬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필요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능하다.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양대열 선생님이 말씀드린 후기발생 성성기능 저하증, 그래서 남성 갱년기,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골다공증 하는데 사실은 여자들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고 남자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남자들도 80대까지 수명이 길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고관절 부러지는 그게 빈도가 높아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남자들 골절로 인해서 고관절 대치 수술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리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지금 이 심평원이나 식약청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애들 몸짱 하지 않습니까? 여자고 남자고. 그래서 몸 만들겠다고 이 청소년들도, 어린애들도 남성 호르몬을 쓴다 이거죠. 아까 근육이 좋아진댔으니까. 그건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헬스클럽이나 대중 사우나 같은 데 가면 남성 호르몬을 비치를 해놓고 판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물론 그런데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 프로야구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베리 본즈라고 흑인이 홈런 신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행크 아론이 세웠던 기록을 넘어섰는데도 미국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이제 베리 본즈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해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르몬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반면에 이 남성 갱년기하고 골다공증 이런 경우는 잘 가려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10년 전에는 이런 자리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호르몬 제제도 좋은 게 많이 나왔고 또 이런 개념도 많이 밝혀졌고요.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남성 갱년기로 일단 진단을 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성 갱년기의 진단은 결국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남성 갱년기 증상, 그걸 크게 해보면 정신적인 증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성적인 거, 성기능, 그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문지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갱년기 남성은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도 다 낫지 않을까 해서 다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도 TV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나서 환자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성 갱년기 증상 같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 체크를 해봐도 별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그래서 남성 호르몬치가 낮고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 그 다음 또 그런 사람들한테서도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남성 호르몬치가 증가하고 이 증상이 좋아져야 됩니다. 증상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남성 호르몬치가 정상치라고 하는 수치보다 높은데도 정상이 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르몬치가 낮은데도 정상은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성 호르몬 보충을 중단을 하면 남성 호르몬치가 다시 낮아지고 정상이 심해지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러 달려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성 호르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쪽에 보이는 요게 소위 말하는 대뽀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호르몬제가 개발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 붙이는 약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붙이는 약은 실제로 이 붙이기가 번거롭고 하루에 여러 번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요즘 나왔고 지금은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사약 새로운 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남성 호르몬 요건 조금 어렵지만 요쪽에 해당하는 대뽀라는 게 예전에는 이 주사를 맞으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독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대사 안 되는 제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 먹는 약, 바르는 약, 새로 나온 주사약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해줄 때 호르몬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냐면 정상치 중간 정도면 되지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그런 건데 이 예전에 주사제나 그다음 요즘 요리 나와 있는 주사제도 서방형이 아닌 경우에는 주사를 맞으면 첫 2주 정도는 너무 높이 올라가고 그다음 후반 3, 4주째는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반면에 붙이는 약이나 바르는 약은 이 혈중 농도가 유지가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주사제라도 요즘 나온 게 예전 거보다는 자주 안 맞아도 되고 좀 오래 3개월에 한 번 맞아도 되는 이런 제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먹는 거, 바르는 거 3개월에 한 번 주사제 이게 그래도 제일 좋은 호르몬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약은 보면 이거는 저희 이 환자들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환자들 대상으로 했던 건데 이 먹는 약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데 약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농도가 그리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그러면 식후에 먹지 말고 식사 중간에 먹어봐라 했는데도 조금 더 올라가지만 크게 차이는 없고 그래서 약 먹는 용량 개수를 더 늘려봐도 한 4개 정도까지 하면 좀 올라가는데 더 이상은 효과는 없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먹는 약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테스토게일이라서 바르는 약입니다. 그래서 바르기 전 0, 3개월, 6개월, 9개월간 비교를 해보면 남성 호르몬도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갱년기 증상도 많이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약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영주부터 시작해서 3개월씩 해서 1년간 쭉 보면 남성 호르몬치는 잘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도 많이 좋아지는데 여기 보면 정신적, 육체적, 성적 세 개로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들이 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이사장님이 축파를 하시면서 왜 비뇨기과 의사가 갱년기에 대해서 나서느냐. 실제로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좋아진다고 돼 있지만 투여를 해보면은 성적인 증상이 사실은 제일 많이 좋아집니다. 호르몬 보충을 하면. 그랬기 때문에 이 비뇨기과가 주로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발기력에 관계가 되는 요게 제일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쓰는데 발기부전에서 보면 애초에 고환 기능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써도 되고 그 다음 갱년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전통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발기 과정 중에서 성욕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떨어지는 사람
그다음 새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새벽에 발기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남성 호르몬치가 낮으면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아까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동반이 되고 남성 호르몬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다 내과나 이런 데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고혈압이 확 좋아지느냐, 당뇨가 확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들이 여기 나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경구용 발기 유발자면 소위 말하는 비아그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비아그라나 이런 거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비아그라를 먹으면 모든 발기부전이 다 치료가 된다. 그래서 나는 비아그라 먹어도 효과가 없었으니까 이제 병원 갈 필요도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그런 약들은 되게 발기부전이 심한 경우에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에 반응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돼 있는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결국은 그런 약에 대한 반응도 다시 좀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게 음경을 절단을 한 건데, 요 속에 피가 들어가서 갇혀서 이쪽으로 안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요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이고 요게 정상인데 보면은 요 사이에 지방이 많이 끼면서 헐렁헐렁해져서, 박힌이 헐렁헐렁해져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피가 들어왔다가 새 나갑니다. 그런데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하고 나면 이게 새던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꼭 성욕하고 야간 발기뿐만 아니라 요즘은 음경 발기 조직 전체가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그라에 반응이 없던 사람들도 반응이 다시 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당뇨로 인해서 발기가 안 되는 사람이 비아그라를 먹었더만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 사람에 비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의 남성 호르몬치가 훨씬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충을 해주니까 다시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은 안전한가? 무조건 다 해도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제재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콜레스테롤 이런 거 여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고 이런 게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뇨기과 의사가 이 갱년기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에 나서 있는 이유가,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조금 심해지거나 전립선 암이 진단이 안 되고 있었을 경우 조금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할 때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비뇨기과 의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할 생각으로 병원을 찾으시더라도 절대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검사를 하고 의사하고 충분히 득과 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가령 전립선 비대가 조금 있어서 소변 보기가 조금 불편하지만 아직 지낼만 한 분들인데, 그래도 나는 성기능이 중요하다면은, 성생활이 중요하다면은 호르몬 보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나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소변이 더 급하다는 분들은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면 필요합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런 이 남성 호르몬 보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화를 조금 지연을 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한 갱년기 증상들을 극복을 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진시황이나 다들 그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다녔다는데, 남성 호르몬이 사실은 그런 약입니다. 잘 쓰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양약 보약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한약 보약들은 드시면서 몇십만 원짜리, 그죠? 드시면서 효과가 없다 소리는 안 하는데, 없다고 불평은 안 하는데, 남성 호르몬도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요 만화 그림이 보시면은, 저도 지금은 요쯤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허리가 28이었는데 지금은 34도 됐다가 밥 좀 먹으면 35도 갔다가 굶으면 33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젠가는 저도 이리 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